10년을 함께한 남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당신 그 꼴로 어디 나가냐?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침실 문을 닫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눈물조차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29살 필라테스 강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변호사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굶주려 있었는지. 그의 오피스텔에서 보낸 첫날 밤. 저는 선을 넘었어요. 죄책감보다 쾌감이 더 컸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변호사님 사실은 돈이 좀 필요해서요. 그의 말에 세상이 무너졌어요. 남편에게 들키기 직전. 당신 지금 뭐하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발견한 진실. 내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대형 로펌 변호사, 겉으로는 성공한 여자.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제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조언해 주실 점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서지원 38살입니다. 대형 로펌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남의 이혼은 성공시키면서 제 결혼은 지켜내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남편 한태준과 결혼한 지 10년째입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아니, 좋았다고 해야 할까요? 태준이는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로펌 초년생이었죠. 서로 바빴지만 그래도 주말엔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회사가 성공하면서부터였어요. 투자 유치에 성공하고 직원이 100명이 넘어가고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서 그는 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걸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의 아내라는 액세서리가 된 건 그날 아침도 평범했어요. 6시 30분 알람이 울리고 저는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태준이 이미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 포트에서 김이 올라오고 원두 향이 퍼졌죠. 커피 드릴까요? 태준은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응. 저는 커피를 따라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가 드디어 저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죠. 요새 또 살쪘네. 변호사가 자기 관리도 못해? 클라이언트 만나러 다니는데 그 꼴로? 손에 든 커피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었습니다. 억지로. 운동해야겠네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162cm에 56kg. 결코 뚱뚱하지 않은 몸이었지만 그의 말은 제 안에 박혔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오늘도 이혼 상담이 3건 잡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뢰인은 40대 중반 여성이었어요. 변호사님, 남편이 저한테 매일 이렇게 말해요. 넌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 저는 서류를 넘기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녹음 파일이나 문자 증거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여성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처럼 들렸거든요. 상담이 끝나고 후배 미나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언니 요새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냥 피곤한가 봐. 미나는 제 눈을 가만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혹시 집에서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언니는 항상 남 일만 챙기잖아요.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괜찮아. 정말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녁 7시. 일주일에 3번 다니는 필라테스 센터로 향했어요. 태준의 말 때문이었죠. 살 빼라는 그 말.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센터로 들어갔습니다. 트레이너인 윤서준이 반갑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변호사님, 오늘도 오셨네요. 준비되셨어요? 서준은 29살이에요. 저보다 9살이나 어리죠. 하지만 그는 항상 정중했고 친절했습니다. 리포머 위에 올라가 운동을 시작했어요. 여기 어깨에 너무 힘 들어가셨어요. 조금만 더 릴렉스 하시고. 그의 손이 제 어깨를 가볍게 터치했습니다. 순간 그 온기에 놀랐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을까요? 태주는 제 손도 잡지 않은 지 언젠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거든요.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요새 표정이 계속 어두우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보여요? 몸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마음이 힘들면 자세에 다 나타나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냥 고객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운동이 끝나고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까? 집으로 가는 길. 차 안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떤 노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멍하니 운전했죠.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행복할까?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네요. 빨간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다시 악셀을 밟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침실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태주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왔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밥은? 먹고 올게요.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와 반찬이 몇 개 있었어요. 밥을 데워 먹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한 주방에서 냉장고 소리만 웅웅거렸죠. 숟가락을 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태주는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 이번 주말에 어디 다녀올까? 오랜만에 둘이서. 태준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가 저를 봤어요. 무슨 소리야? 주말에 골프 약속 있어. 투자자들이랑. 우리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제대로 여행 한 번 안 간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지금 내가 회사 키우느라 죽어나는데 여행 타령이야? 당신이나 제대로 운동해서 몸 좀 만들어. 요새 보기 민망하거든.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어요. 눈가에 주름이 생겼더라고요.
언제부터였을까?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태준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나는 지금 행복할까? 여전히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창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똑똑똑.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비가 내리면 왠지 더 외로워지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떠오르는 건 태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필라테스 센터의 윤서준이었어요. 마음이 힘들면 자세에 다 나타나요.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토요일 오후 집 근처 카페에서 노트북을 펴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역시나 골프를 가고 없었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변호사님, 여기서 뵙네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서준이었어요. 캐주얼한 옷차림에 손에는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있었죠. 네. 우연이네요. 혼자세요? 제가 같이 앉아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서준이 마주 앉았습니다.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요새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방어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람 몸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요. 누가 아픈지 누가 힘든지 보여요. 변호사님은 많이 외로워 보이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물이 맺혔어요. 이 사람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진짜로 10년을 함께 산 남편도 보지 못한 걸 이 사람은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저를 이렇게 봐준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카페 한가운데에서 38살 변호사가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참지 마세요.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을 가볍게 덮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준과 자주 만나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우연처럼 시작됐습니다. 카페에서, 필라테스 센터에서, 때로는 공원에서 그는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태준이 저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제가 얼마나 외로운지, 제가 얼마나 지쳤는지. 변호사님, 그건 너무한 거예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데. 서준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아. 나는 죽어가고 있었구나. 며칠 후 미나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언니, 요새 서준 강사님이랑 자주 만나시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언니, 제가 알아봤는데요. 그 사람 전에도 비슷한 일 있었대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미나가 계속 말했어요. 센터에 다니는 유부녀들한테 접근해서 돈 받고 관계 유지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언니 조심하세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니, 그럴 리 없어. 서준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싹 텄어요. 혹시 나도 그중 하나였을까? 그런데 이상했어요. 미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저는 서준을 계속 만났습니다.
아니, 더 자주 만나게 됐어요. 마치 중독된 것처럼. 어느 날 저녁 서준이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제 집으로 오실래요?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알았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의 오피스텔은 작았지만 깔끔했어요. 그는 와인을 따라줬고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집에 가기가 싫어요. 그럼 여기 있으세요. 저는 변호사님이 편한 게 좋아요. 그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저는 그 품에 기댔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을까요? 10년. 남편은 제 손도 잡지 않았거든요. 당신은 왜 이렇게 착해요? 변호사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선을 넘었습니다. 죄책감이 있었을까요? 물론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걸 했거든요.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군가 허락해서가 아니라, 제가 선택한 거였어요. 그게 죄라면 기꺼이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옆에 서준이 잠들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서준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온했어요. 이상했어요. 죄책감이 밀려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아니, 행복했어요. 언제 이렇게 편안하게 잠들어 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태준과는 늘 긴장된 채로 잤거든요. 언제 뭐라고 할지 몰라서, 언제 저를 무시할지 몰라서. 하지만 서준 옆에서는 달랐습니다. 그는 저를 변호사님이 아니라 지원이라고 불러줬어요. 그냥 한 명의 여자로 봐줬죠. 서준이 눈을 떴어요. 잘 주무셨어요? 응. 오랜만에 푹 잤어. 아침 먹고 가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는 정말로 아침을 만들어줬어요. 간단한 토스트와 스크램블 에그였지만 너무 맛있었습니다. 태주는 한 번도 저한테 밥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포크를 들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게 그리웠구나. 누군가 저를 챙겨주는 것. 누군가 제 기분을 물어봐 주는 것. 누군가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서준을 만났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구 만난다고 회식 있다고 야근한다고. 거짓말은 점점 늘어갔고 저는 점점 능숙해졌죠. 그런데 어느 날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 변호사님, 혹시 뭔가 이상했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사실은 제가 요새 좀 어려워서요. 집 월세도 밀렸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200만 원만. 머리가 하얘졌어요. 20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미나의 말이 떠올랐죠. 센터에 다니는 유부녀들한테 접근해서 돈 받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정말 어려워서. 변호사님 아니면 부탁할 데가 없어서요.
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미나가 잘못 들은 걸까? 진짜 어려운 거겠지.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제가 변호사님한테 이런 부탁하는 거 정말 싫은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0만 원. 큰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서준이 정말 어렵다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했어요. 은행에서 200만 원을 찾았습니다. 손에 든 돈 뭉치가 묵직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서준에게 문자를 보냈죠. 오늘 저녁에 줄게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정말요? 변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이게 사랑이잖아.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 저녁 서준을 만나 돈을 건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꼭요? 그는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날 밤은 예전처럼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서준의 문자 답장이 늦어졌습니다. 예전엔 30분 안에 답장이 왔는데 이제는 3시간, 4시간씩 걸렸어요. 오늘 만날 수 있어요? 아, 오늘은 좀 바빠서요. 미안해요. 내일은요? 내일도 스케줄이 있어서. 익십. 가끔 보이는 일이라는 숫자가 괴로웠습니다. 읽었는데 답을 안 하는 거예요. 바쁜가 보다. 이해해야지. 그렇게 자위했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겨우 만났는데 예전 같지 않았어요. 요새 왜 이래요? 연락도 잘 안 되고. 아, 죄송해요. 요새 센터 일이 많아서. 새로운 회원들도 많이 들어왔고. 그래도 변호사님도 바쁘시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차갑게 느껴졌어요. 예전의 따뜻함이 사라졌습니다. 만남은 1시간도 채 안 됐어요. 죄송한데 오늘 일찍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아침 일찍 수업이 있어서. 그래요. 글을 보내고 혼자 남았을 때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3주째 서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변호사님, 정말 죄송한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세요. 수술비가 또였어요. 또 돈 이야기. 혹시 100만 원만 더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급해서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뭐지?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어요. 알았어요. 내일 드릴게요. 정말 고마워요. 이번엔 정말 꼭 갚을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미나 말이 진짜였던 걸까? 100만 원을 또 찾았어요.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태준이 알면 큰일이겠죠. 서준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진짜.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자마자 급하게 가버렸어요. 아버지 병원에 가봐야 해서. 연락할게요. 뒷모습이 낯설었습니다. 4주째. 연락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먼저 문자를 보내야 답장이 왔고, 만나자고 하면 핑계만 늘어놓았습니다. 요새 몸이 안 좋아서. 센터 일이 너무 바빠서.
다음 주엔 시간 낼게요. 하지만 다음 주는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필라테스 센터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우연히, 아니,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무의식적으로 그곳으로 향했던 것 같아요. 센터 앞, 서준이 서 있었습니다. 한 여자와 함께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하게 차려입은 여자. 서준이 웃고 있었어요. 그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제게 했던 것처럼 제게 했던 그 눈빛으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발이 얼어붙었어요. 그 순간 서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금방 태어난 척했죠.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더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변호사님, 여기 왜? 저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저 여자는 누구예요? 아, 그냥 센터 회원이에요. 상담하고 있었어요. 상담? 네, 운동 상담이요. 거짓말.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200만 원은요? 100만 원은요? 그건 아버지 병원비는요? 서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미나가 맞았어요. 전부 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 나 정말 바보였네요.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냥 돈줄이었던 거죠. ATM기. 변호사님 오해예요. 진짜로. 이제 됐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뒤돌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서준이 뭐라고 불렀지만 듣지 않았어요. 차에 올라타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300만 원. 한 달 동안 뭘 한 거지? 진짜 사랑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따뜻했던 눈빛도, 다정했던 말들도, 사랑해요도 전부 다 거짓. 돈 때문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며칠이 지났어요. 서준에게서 연락이 계속 왔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들어갔을 때 태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심장이 쿵 소리를 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친구 만나고 왔어. 어떤 친구? 미나, 응, 거짓말하지 마. 내가 미나한테 전화했거든. 너 오늘 안 만났다던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태준이 일어났어요. 저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제 바로 앞에 섰죠. 요새 귀가 시간 이상하더라. 표정도 이상하고. 뭐하고 다니는 거야? 밖에서 일했어요.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당신 남자 만나는 거지? 필라테스 강사? 내가 다 알아. 숨이 막혔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말했을까? 아니, 중요하지 않았어요. 들켰다는 게 중요했죠. 정말 한심하네. 내가 당신한테 뭐가 부족해서 그런 애랑? 그 순간 뭔가 터졌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이. 저는 소리쳤어요. 당신이 뭐가 부족하냐고요? 전부 다 부족해요. 뭐?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매일
살 빼라. 그 꼴로 어디 나가냐. 당신이 뭘 할 수 있냐. 당신 입에서 나온 말들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알아요. 그래서 바람핀 거 정당화하는 거야? 당신은 나를 10년 동안 죽였어요. 매일 한마디씩 한 번씩 나를 지워왔어요. 그 강사는 적어도 나를 사람으로 봐줬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태준이 비웃었어요. 사람으로 봐줬다고? 웃기네. 그 새끼가 당신한테 돈 요구했다는 거 나도 알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래, 내가 사람 시켜서 조사했어. 그 새끼 정과에 있는 거 알아? 유부녀들 꼬셔서 돈 뜯어낸 전력이.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서준도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럼 다 거짓이었던 거네요. 당연하지. 당신 같은 여자한테 진심일 남자가 어디 있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처럼. 다음 날 서준을 만났어요. 마지막으로 그의 오피스텔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가 나타났을 때 저는 차갑게 물었어요. 전에도 이런 적 있었다면서요? 센터 회원들이랑. 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내가 궁금한 건 하나예요. 당신은 진심이었어요? 아니면 그냥 돈이었어요? 서준이 눈을 피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모든 대답이었죠. 변호사님. 처음엔 그냥. 근데 지금은 진짜로. 진짜로 뭐요? 날 좋아하게 됐다고요? 300만 원 요구하면서 서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나도 당신만큼 병신이었네요. 사랑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호구였던 거죠? 변호사님. 제발.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나는 도대체 뭘 찾고 있었던 걸까? 사랑? 아니었어요. 그냥 위안이었죠. 도망이었어요. 남편에게서, 제 삶에서, 제 자신에게서. 차에 올라탔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태준도 거짓이었고, 서준도 거짓이었고, 그럼 진짜는 뭐였을까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죠. 마치 눈물처럼. 저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한 달 동안 속았던 분노를, 평생 동안 외면했던 외로움을 전부 쏟아냈습니다. 차 안에서 혼자. 다음 날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미나가 커피를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끝났어. 그 강사는요? 그것도 끝났어. 애초에 시작도 아니었어. 미나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 따뜻함이 고마웠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혼 서류 양식을 꺼냈습니다. 하얀 종이가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10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낼 수 있는 관계였을까요? 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어요. 제 이름을 적으려는데 멈춰지더라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갔어요. 태주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태블릿을 보고 있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침실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은 사인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와 태주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태주는 이미 출근한 후였고, 저도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왔어요. 가끔 마주치면 어색한 침묵만 흘렀죠. 밥은? 먹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이혼 서류는 여전히 제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꺼내보다가 다시 넣었어요. 사인을 하려고 펜을 들면 손이 떨렸거든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언니 아직도 서류 안 냈어요? 응.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언니 혹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말 마음이 바뀐 걸까요? 아니면 그냥 무서운 걸까요? 10년을 끝낸다는 게 그날 오후 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 지금 어디 있어? 사무실이에요. 오늘 저녁에 집에서 얘기 좀 하자. 할 말이 있어. 그리고 끊어버렸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할 말이 뭘까? 이혼 서류 빨리 내라고 재촉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걸까? 퇴근 후 저는 차를 몰았어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태준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이혼 서류 빨리 내라고 재촉하는 걸까? 아니면 혹시 다른 이야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함 때문인지 기대 때문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들어갔을 때 태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이번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보였어요. 예전보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왔어? 응. 앉아.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준과 한 발짝 떨어진 곳에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 서류. 아직 안 냈지? 어떻게 알았어요? 미나한테 물어봤어. 내가 서류를 꺼내놓고 며칠째 쳐다만 본다고 하더라. 제 비밀까지 털어놓는 미나가 야속했지만 동시에 고마웠어요. 나도 생각을 좀 했어. 태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너무했던 것 같아. 그 말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이게 사과인가? 근데 당신도 너무했어. 바람 피우고. 그건 아니잖아. 맞아요. 저도 잘못했어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태준의 말에 저는 그를 봤어요. 10년을 함께한 남자. 처음 만났을 때는 설렜었죠. 그의 웃음이 좋았고 함께 있으면 편했어요. 근데 언제부터였을까? 그 편안함이 익숙함이 되고 익숙함이 무관심이 되고 무관심이 폭력이 된 건 당신 나한테 사과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편한 게 좋은 거예요? 둘 다야. 솔직히 당신 없으니까 불편해.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알아. 불편하다고. 그게 사랑일까요? 만약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면 당신은 변할 수 있어요? 노력할게.
당신도 그런 짓 안 하고. 그런 짓이라는 표현이 가슴에 찔렸어요. 하지만 맞는 말이잖아요. 생각해 볼게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 그날 밤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태준과 다시 시작해야 할까? 그는 변할 수 있을까요? 1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사람이.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저도 잘못했잖아요. 바람을 피웠잖아요. 서준이 거짓이었다고 해도 제가 선을 넘은 건 사실이니까. 그럼 우리 둘 다 잘못한 거고 다시 시작하면 될까? 아니면 이대로 끝내야 할까?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옵니다. 휴대폰을 들었어요. 갤러리에는 아직 태준과의 사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삭제하려다가 멈췄어요. 아직은 아닌가? 거실에서 태준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 가는 소리, 물 마시는 소리. 10년 동안 들어온 익숙한 소리들. 이 소리들과 이별해야 할까요?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이혼 서류는 책상 서랍 안에 그대로 있었고, 태준에게서는 매일 문자가 왔어요. 저녁 먹었어? 오늘 날씨 춥던데 따뜻하게 입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지 마. 예전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문자들이었어요. 이게 진심일까요? 아니면 그냥 저를 붙잡기 위한 연기일까요? 미나가 들어오더니 물었습니다. 언니 아직도 결정 못했어요. 응, 모르겠어. 뭐가 맞는 건지. 언니가 행복하면 그게 답이에요. 근데 나는 뭘 해야 행복한 건지 모르겠어. 미나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언니 천천히 생각해요. 급할 것 없어요. 주말 태준이 다시 연락했어요. 시간 있으면 나와. 할 얘기가 있어. 저는 나갔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어요. 태준은 예전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저기, 내가 상담을 좀 받아봤어. 상담? 응. 부부 상담이랑 분노 조절 상담. 전문가가 그러는데 내가 당신한테 정서적 학대를 했다더라. 저는 놀랐어요. 태준이 상담을 받다니. 그래서 앞으로 잘할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노력할게.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변한다고 해도 우리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 맞는 말이에요. 시도는 해봐야 하죠. 근데 저는 다시 상처받을 용기가 있을까요? 지금 저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 길은 태준과 다시 시작하는 것. 그가 변할 거라고 우리가 다시 좋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 10년이라는 시간이 아깝지 않게 다시 한번 노력해 보는 것. 다른 한쪽 길은 이혼 서류에 사인하는 것. 깔끔하게 끝내고 혼자서 새로 시작하는 것. 더 이상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고 제 삶을 사는 것.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태준이 진짜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저를 무시하고 모욕하게 될까요? 서준과의 일은 제 잘못이죠.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에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 했는지, 지금 태준이 보내는 관심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저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하는 연기일까요? 몇 달 지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요? 손에 든 커피잔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다들 자기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제 길을 가야 하는데 어느 길이 제 길인지 모르겠어요. 이혼 서류는 아직도 책상 서랍 안에 있어요. 사인만 하면 되는데 손이 떨려요. 태주는 매일 문자를 보내고 변하겠다고 약속해요.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끝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0년을 함께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할까요? 아니면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아직도 답을 모르겠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요. 내일 아침엔 결정할 수 있을까? 근데 아침이 와도 여전히 혼란스러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는 제가 저를 조금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무조건 참지는 않을 거예요. 제 행복을 먼저 생각할 거예요. 그게 태준과 함께하는 거든 혼자 사는 거든. 근데 그게 뭔지를 아직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내야 할까요? 저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위로의 말씀이나 조언해 주실 점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